안녕하세요. 외로운 가장 투자자 여러분. 프리한사십입니다. 아, 뭐 잘 버티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요새는 와이프가 계좌 보자는 얘기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뭐, 하루 조금 반등했다가 한 3일 내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요새 추세인 것 같습니다. 뭐, 방송에서 보면 베어마켓 랠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 언젠간 오를 거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공기 공부를 또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일단 꾸준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장이 내려가더라도 꾸준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예고드린 대로 SPG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종목을 보기 전에 일단 전방산업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려고 하고요. 그 전방산업이라 하면 제가 SPG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던 로봇산업, 그리고 향후에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이 왜 유망할 것 같다고 제가 생각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SPG에 들어가기 앞서서 왜 산업 자동화하고 로봇이 미래의 중요한 산업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공부한 영상에서 그 분쟁의 비용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G2, 그러니까 결국 중국과 미국의 협업 관계가 끝이 났다. 그 협업 관계라 하면 미국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면 미국에서 소비를 하고 달러를 중국에 주고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구입을 하면서 다시 그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달러 사이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이 이제는 재정 적자가 심화가 되고, 그리고 중국 역시 공산품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더 이상 미국 국채를 구입하는 데 쓰지 않고 자신의 헤게모니를 위해 확장해 사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G2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서 미국은 제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는, 리쇼링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처해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미중 분쟁 때문에 이런 달러 사이클이 깨졌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이 리쇼링을 성공을 시키려면 선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의 임금입니다. 보시면 미국의 제조업 쪽 임금이 거의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멕시코의 배 이상 되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고, 예측치를 보지 않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뭐 3배, 4배 정도는 되기 때문에 리쇼링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임금 구조가 이렇게 다른 국가 대비 비싸다 보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쇼링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제조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산업 자동화 내지는 로봇을 이용한 생산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장 서비스업의 인력 대체. 이 부분은 미국의 리쇼링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업가들,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변수를 지르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공장 폐쇄를 겪은 후로는 오히려 이런 니즈들이 더 커졌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사업가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조건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매년 인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변수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의 인력들을 최대한 로봇이나 자동화로 대체하려는 니즈가 지금 현재는 과거 대비해서 커진 상태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건이 된다면 공장들은 자동화나 로봇을 도입하려고 아마 할 겁니다. 물론 여러 개 안 되거나 자본이 부족한 사업체를 가진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당장 힘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니즈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심화됐
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사업가들이 기본적으로 이 변수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공장 자동화나 로봇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커질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제조 라인에서는 협동 로봇이나 자동화 로봇이 인력을 아마 대체하게 되고요. 로봇으로 대체하게 되면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오더라도 공장 폐쇄 같은 일을 겪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용 절감 플러스 기본적인 뭐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외부 변수에 의한 그리고 뭐 전염병 이런 것들도 공장 폐쇄를 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 이런 자동화에 대한 욕구가 올라갔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 관련해서 특히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가들, 자영업자들은 기본적으로 비용 구조에서 인력 임금에 관한 부분이 포션이 클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로봇을 대체된다면 전기세 내지는 이 로봇의 렌탈비, 구독료 정도만 내면 인력 임금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아마 기술력의 발달과 업종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로봇 도입하는 비용이 한 명을 쓰는 것보다 적어지는 순간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서비스 로봇이 물론 해당 업종에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령화 사회 측면인데요. 결국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특히나 심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그 배경은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경쟁이 심화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비혼이나 그 다음에 생존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회 풍조가 형성이 되면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세를 낳는 거에 대한 여유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출산율은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노령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노노케어 시대라고 하는데 결국엔 노인을 돌보는 시대에 이미 돌입을 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해진 미래처럼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노령화 사회에서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이 일이 너무나 힘들고 페이 대비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회 정책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은 소수고 언제나 수요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노케어 시대에서 결국에는 제가 오타가 났네요. 제가 일부러 노봇이라고 썼구나. 노봇 케어, 노봇 케어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로봇이 어떻게 노인분들을 볼까라고 하지만 이런 관련 서적이나 이런 것들 찾아보면 디지코라고 뭐 선전에도 나왔지만 노인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결국에는 쓰러지거나 이런 부분에서 로봇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외로움이 해소되고 긴급 상황 지원 요청이 기본적으로 카메라나 센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외로움 해소 측면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서적이나 이런 논문들을 찾아보면 로봇이더라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서 로봇에 대해서 애착도 생기고 뭐 뜨개질해서 모자도 만들어줄 정도로 굉장한 만족감을 가진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령화 사회가 된다면 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커질 거고 이 일을 하려는 사람이 물론 직장들이 사라지면서 많아질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이 이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돌봄 서비스 관련 로봇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로봇의 부상이라는 책에서 좀 미래 사회를 예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업가들 뿐만 아니라 부자들도 변수를 줄이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는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해줘야 되는데 노동자가 파업을 한다든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변수나 이런 걸 줄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소위 하층민들이 초월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드린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는데 만약에 로봇이 상용화된다면 부자들은 굳이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로봇을 아마 고용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자들의 사회가 로봇에 대한 수용을 가장 어떻게 보면 빨리 할 수 있는 집단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보면 이런 문구가 있는데 미래 예측을 하는 데서 부자들이 지키는 철문밖에 결국에는 계층 간의 분리가 지금은 물리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로봇이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결국엔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부자들과 뭐 가난한 사람들 간의 물리적 공간도 충분히 분리될 수 있다. 그리고 부자들의 공간은 이런 방어막을 통해서 그 하층민들이 들어오는 걸 막을 것이다. 라고 극단적인 미래를 좀 예상한 부분인데요. 누더기를 걸친 멍한 모습의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굶주림에 내몰려 있다.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의 독재와는 달리 로봇이 보호하는 독재는 대중의 여론 따위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중이 무슨 말을 하든 로봇의 지배자들은 총을 갖고 있다.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이렇게 SPG란 기업을 좀 공부하기 전에 제가 왜 로봇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요약하자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리쇼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데 그 제조업을 부흥시키더라도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코스트다운이 필요한데 그 코스트다운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임금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임금 구조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력을 로봇이나 값싼 로봇이나 자동화로 대체하는 니즈가 강할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부자들, 아니 그 사업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변수, 뭐 팬데믹이 왔을 때라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력을 비용 절감 측면이라든지 이런 팬데믹이 왔을 때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화나 로봇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니즈가 어느 때부터 커졌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세 번째는 고령화 사회를 가면서 결국에는 현재는 돌봄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부족해서 노노케어 시대가 됐는데 이제는 그 분들조차도 늙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누군가는 돌봄 서비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분들과 노인 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예를 들면 예전에 대가족 시스템처럼 같이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요. 그거는 돈을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결국에는 그 자리를 로봇이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본적인 전방산업, SPG, 결국엔 로봇 산업이 왜 미래에 유망한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SPG란 기업의 본업과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